윤석열은 통치행위였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3년 동안 왜 정말 제대로 된 통치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냐가 내가 묻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으로서 했어야 될 통치행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계속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스럽고 이상한 점들만 자꾸 이상한 소식만 들리는데 증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뺌하고 계속 거부권 남용하고 통치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결국엔 자기 일신의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가는 저 형태는 같은 남자로서도 부끄럽고 그냥 같은 세대로서도 부끄럽고 난 지지자도 아닌데 막 괜히 귓빨개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동네 꼬맹이 깡패들도 저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새해 특집인데 미리 예고드렸던 대로 우리 배우 이기영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인물로 승부하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 지지자분들이 이기영 배우님 나오시는 거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원과 질문과 이렇게 많이 달린 게스트는 제가 역대 처음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배우님한테 저희 지지자들이 또 배우님 많이 좋아하시고 저희 시민들 많이 또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배우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집회나 이런 거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겨울비 계속 맞고 그러니까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감기가 한번 붙은 게 이렇게 쉽게 떨어지질 않네요. 연말에 이제 또 뭐 이래저래 막 겹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연말 연시를 아주 고생 좀 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근데 이제 감기가 좀 있으면 목소리가 약간 섹시하다 그래서 그러게 살짝 목소리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이기영 배우님까지 제가 모셨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진짜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단 먼저 누르고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배우님. 아무튼 요즘에 좀 활동 근황이 궁금한데 제가 최근까지 듣기 12월 말까지 우리 배우님께서 그 5월의 햇살이라는 그 독재 관련된 어떤 그 연극의 또 총괄 프로듀서로 또 맡아서 작품도 하셨었고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을 좀 잠깐. 작년이 됐죠. 24년은 제가 데뷔하고 만 40년 되는 해였는데 그 40년 중에 가장 한가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 네네. 뭐 그 외로 바쁘게는 지냈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작품은 많이 못했어요. 드라마는 12월에 방송 종료됐던 이제 취하는 로맨스라는 드라마로 이제 찾아뵀었고 그리고는 이제 연극 제작을 계속 몇 년째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극 제작. 12월엔 이제 1년 동안 이제 힘드셨으니까
즐겁게 보시라고 이렇게 코미디가 많이 가미된 네. 이제 즐겁게 볼 수 있는 연극을 준비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원래 그렇게 준비를 이제 시작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답답하고 뭐 해서 보시는 분들 속이라도 시원하라고 해서 알베르 까미 원작인 이제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그 독재자를 폭탄 테러하는 얘기예요. 시원하게 보내버리면서 네. 그걸 이제 우리 얘기로 가져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두 놈만 팬다고 하는 게 전두환 노태우거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인지라 정의의 사람들을 우리 그 현실로 가져오다 보니 5.18 관련한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묻더라고요. 네. 전이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생겨지는 어떤 독재자일 수도 있는 그 대상을 이제 테러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젊은이들이 갈등을 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살인이 정당한 건지 또 우리의 또 이 권리는 어디까지 이게 허락되는 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보시는 분들 또 한편 또 좀 시원하시라고 이제 그 작품을 과감하게 정해서 했는데 공연 얼마 앞두고 계엄이 터졌어요. 7월 3일 날 이제 계엄 터지면서 연극 못 올라갈 뻔했죠. 다행히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계엄 터지고 이제 막 같이 막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뭐 이제 어쨌든 광화문에 나와서 힘보태고 하고 뭐 그쪽이 오히려 이제 막 더 신경을 맞습니다. 아무래도 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홍보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공연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작품이 이제 워낙 좋았던지라 입소문이 좀 입소문도 나서 많이 났고, 예. 중반 이후부터는 하여튼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내고 오히려 이제 못 봐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 길게 앵콜 공연을 하려고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못 보신 분들은 또 그때 앵콜 공연 때 찾아보셔도 네네. 되겠네요. 그래서 예. 내년 5월에 햇살이니 햇살이니까. 뭐 5월 5월쯤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9일 날 공연 끝내고 며칠 좀 알아 누웠다가 녹화일 기준으로 엊그제 네. 새로운 작품 또 연습 시작을 했어요. 연극이죠, 이번 것도. 저희 네. 극단에서 이제 가족극인데 가족들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과 어쨌든 결국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얘기들 보시고 나면 정말 감정이입이 되는 가족이 한 명은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얘기가 깊은 네. 그런 가족극을 지금 3월 초에 이제 공연할 예정으로 네. 또 연습 시작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3월 초에 한다고 하면 보통 2월 뭐 중순 말쯤 홍보는 또 하실 거 아니에요? 2월 달부터 이제 2월 달부터. 네. 그때 저희도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 참 배우님 말씀 중에 지난해가 40년 차 배우였죠. 그렇죠. 제가 84년 네, 1월 달 데뷔하셨잖아요. 데뷔했어요. 네. 그럼 올해는 이제 그럼 41년 차가 이제 지금 되신 1월이 거죠? 41년 됐죠. 만 그렇죠. 41년이 됐죠.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41년 차 배우가 현 전국 지금의 상황을 진단한다면 좀 어떨까? 지금의 세상을. 글쎄요, 네. 저희 대중예술하는 배우가 뭐 전국을 진단하고 하는 게 일이 아닌지라.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건 배우님의 작품 중에 또 자이언트나 또 오공화국 그런 어떤 약간 정치와 관련된 그런 배역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시각이실까? 아니면 이런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배우들은 이제 사극을 하면 역사를 공부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정치 관련한 이런 역할들을 맡으면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제 계기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치인들 보게 되고 내가 맡은 인물은 그렇다면 현실에 누구 정도 될까라고 이제 가늠도 해보고 이제 그런 재미들이 있는데 요즘 상황을 얘기하자면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껏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에서 정한 방향이 달라서 결국은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들은 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결국엔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어지거든요. 그러니 어떤 법안들이 또 소리소문 없이 합의가 돼서 계속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이들은 하는 일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겉으로는 막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건 어쨌든 당의 어쨌든 이제 이익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물밑으로는 또 뭔가 이렇게 서로 교섭도 하고 좀 이렇게 능글맞고 좀
아, 구렁이 같은 사람들. 저러면서 또 나와서는 또 막 허허 웃고 막 이래 하는 게 사실 그 웃으면서 그걸 봐왔었거든요. 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같은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뭐, 엊그제까지 학생운동할 때는 같이, 힘든 시간을 같이 했던 동료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그렇죠.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당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잘 못 듣던, 잘 안 쓰던 단어 중에 정말 신조어처럼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쓰여지는 괴물이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괴물이라는 말을 얼마나 썼겠어요, 실생활에서. 아, 그렇죠. 사실 괴물 같아 라는 말을 우리 절대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상들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모습들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국민들이 넌 내 표로 준 사람인데 너희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지 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쳐도, 지금 이 행태처럼 저렇게 큰 잘못을 옹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짓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말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 이런 행태까지는, 이거는 정말 정치인의 모습이라고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저 한 200작품 넘게 했거든요. 어떤 작품에서도 이런 엉뚱망뚱한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이런 역할에서조차 이런 인물은 없었다. 새해 인사하느라고 제 친한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 형, 큰일 났어. 그래서 왜? 뭘 써야 돼? 현실이 극보다 훨씬 세니까 쓰고 있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 와. 그냥 누구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누구 차로 하나 들이받는 거,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네 아빠였어, 아니면 그런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막장 있잖아, 야, 나는 내가 네 남자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쇼킹하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고, 우리 세대처럼 이 계엄에 대한 너무 큰 학습 효과가 있는 세대들한테는 정말 너무 놀란, 정말 자다가 깜짝깜짝 깰 정도로 놀란, 그 계엄 그날 터진 날 그게 있죠.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힘을 합쳐서 빨리 그걸 끝냈으니 다행이지,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잡아다 어쨌다 뭐 했다는 게 사실은 이전 계엄에서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그게 몇십 년 지나서 또 그걸 그대로 하려고 했다는 게, 이거는 어떤 작가도 이거보다 센 얘기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우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리 뭐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지금 현 정국처럼 소위 말하는 막장 같은 이런 스토리는 나오기가 힘들 정도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 안 생겼었고 요 얘기를 그대로 이걸 영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렇죠. 아무리 픽션이어도 그렇지, 너무 같지.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돼. 대한민국 설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절대 투자자가 투자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다 던지지. 방법은 지금 자료들 많으니까 이 영상들을 가지고 그냥 다큐를 잘 편집하면 당분간은 그게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네, 여러분, 흑염소 진액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이거 배우님도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또 요런 거 정도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극도 하시랴, 이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데, 원래 이 흑염소가요, 배우님, 단가가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흑염소 진액이라고 하고 일반 염소랑 조금 섞어서 달여서 파는 업체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는 100% 토종 흑염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웰스앤헬스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저도 이거 와이프가 요즘 저희 2세 준비 중이라서 손발이 차서 제가 이거를 한 3달 전부터 주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손발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흑염소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흑염소 진액 진짜 우리 기력 보충에 필요하니까요. 꼭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 정치오락실 하단 링크 더보기 참고해 주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를 위하여. 이세를 위하여. 먹기 좋네요.
부드럽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비린 맛이 없어요. 흑염소 하면은 뭔가 비릴 것 같잖아요. 이거는 진짜 비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약재를 좀 첨가한 맞습니다. 각종 한약재를 넣고 같이 달인 거예요. 장시간. 여러분들 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당 때문에라는 제품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에 좋은데 또 우리 배우님께서 당은 문제가 없는데 네. 전 드라마 때문에 체중을 한 10kg 불려놓은 상태라 그러면은 이제 빼고 있죠. 그러면은 이 당당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데 요거 근데 이런 걸 먹고 빼본 적은 없는데 다이어트 제품은 아니지만 당당 때문에라는 게 저희가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 성분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함유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5가지 국내산 부원료를 한 포에 담았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찌뽕 나무와 천연 인슐린,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잎, 뽕나무잎, 그리고 혈당 잡는 돼지 감자 추출물까지 요 재료들을 요 한 포에 원료를 알맞게 배합해서 만들었다. 근데 사실 이게 100% 순수 식물성 자연 원료 그대로로 만든 거예요. 첨가물 없이. 이게 사실은 이 당에 좋다는 제품들이 알약으로 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액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만이 넘는 당뇨 카페에서도 이 당당 때문에 제품 먹어봤어? 라는 그런 리얼 후기들이 되게 많은 제품인데 제가 열심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우리 배우님께 선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을 열심히 먹어보고 한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재구매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근데 요즘 내가 이제 체중을 다시 뺀다고 하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몸에 부대끼지 않게 먹은 것만 이렇게 딱 차단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오래된 방법으로 그냥 운동 열심히 많이 하고 많이 뛰고 하면 되지 하는데 뭐 일상이 바쁘고 뭐 이래저래 핑계가 있으니까 운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확 빼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입금이 되면 확 빼는데 입금이 안 되면 빼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다. 이게 그렇다 보면은 또 이게 무리하게 식사를 해서 체중을 늘리면 이게 또 막 혈당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고럴 때 이 당당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맞아요. 덜 먹고 있는 게 이제 최선인데 요거 제가 우리 배우님께 선물로 드리고 구매하실 분은 당당 때문에 여러분 진짜 유명한 제품이니까 식물성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먹은 느낌. 맞아요. 맛도 되게 깔끔하고 전혀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당당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께서 제가 이제 해주신 말씀 듣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죄할 줄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배우님이 현 정권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대표자면 줄반장을 해도 있잖아요. 반에서 반장 아니고 줄반장이어도 내가 딱 대표로 나서면 책임져요. 그리고 우리 대표로 네가 나가 지는 분단이 청소야. 가위바위보 지면 얘들아 미안해 라고 사과해요.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졌지 라고 우기지 않고 내가 어떤 형식으로 밀려서 나갔건 대표가 돼서 아무리 어떤 작은 승부라도 내건 아니면 무슨 실수를 하면 아이들도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졌어. 우리 많이 보잖아요. 축구에서 골키피 무슨 죄가 있어요. 저쪽 공격수가 잘하면 골 먹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골 막 3골씩 먹고 나면 그 골키퍼는 막 울고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다 괜찮다고 하고 관중들이 괜찮아라고 박수 쳐줘도 계속 울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나라를 맡겼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투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긴 거니까 해서 인정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럼 잘 다스리면 우리 마음 같진 않아도 그냥 뭐 현상 유지만 된다면 하고 그거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통치행위였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3년 동안 왜 정말 제대로 된 통치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냐가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통치행위였다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했어야 될 통치행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계속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스럽고 이상한 점들만 자꾸 이상한 소식만 들리는데 증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뺌하고 계속 거부권
남용하고 이게 통치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결국엔 자기 일신의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가는 저 행태는 같은 남자로서도 부끄럽고 그냥 같은 세대로서도 부끄럽고 난 지지자도 아닌데 막 괜히 귀빨개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동네 꼬맹이 깡패들도 저러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깡패들도 아니 야 5명씩 붙어 딱 나갔는데 4명이 확 다 잡혔어. 그러면 도망가지 않잖아요. 야 애들 풀어줘. 맞아도 내가 맞을게 하는 게 그게 대장이죠. 하물며 그렇게 3년 전에 폼나게 큰 소리로 떠들고 공정과 상식하고 외치면서 나왔던 사람이 그리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뭐하고 해놓은 그 어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반대되는 행동만 보이다가 지금 결국엔 마지막에 책임져야 될 땐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어쨌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쨌든 모두가 인정한 짱이었잖아요. 짱이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저희도 청년으로서 되게 분노하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네 조폭 깡패도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내 애들이 문제가 되면 야 걔들은 건들지 마라 나랑 얘기하자.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경호처장이든 뭐 경찰이든 군인이든 자기보다 훨씬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숨어요. 야 네가 나가봐라. 지금 이미 오른팔 왼팔들이 다 구속되어 있으면 정말로 그래. 누구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대장이라 하면 상황이 딱 나갔는데 없던 일로 하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빠져. 야 내가 대장이니까 너 나와. 나랑 1대1로 해. 아니 아까 배우님 말씀처럼 법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 자기도 어쨌든 뭐 법 출신 서울대든 뭐든 뭐 그 이야기 자기가 떠벌리듯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서 가장 멋있는 장면 몇 개를 뽑으면 그 장비가 그 장판교 다리 앞에서 서가지고 다 덤벼라 했을 때 아무도 못 덤벼들지 못하는 그 위세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만한 책임감만 있으면 난 그 정도 자신감이 나올 수 있다고 봐.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무죄이고 뭐 믿는다면 지금 구속시킨 사람들 내가 시킨 거야. 다 빼줘. 이 사람들 책임 없어. 그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잖아. 조건 안 갖추고 내가 밀어붙인 거니까 내가 다 책임 있어. 이 사람들 책임 없어. 빠져. 나랑 얘기해. 뭐 하고 뭐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난 한 대도 안 맞을래. 이건 뭐야. 이미 내가 대표로 싸우기엔 난 너무 늙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 대도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야 네가 가서 맞아라 라고 하든가 야 나 없다 그래라. 애국 뭐 하는 그 워딩을 써서 자기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겨울에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나는. 어제 새벽에 그 막 진눈깨비 오는 그 추운데 뭐 그분들이야 뭐 일찍 좀 들어가시고 했지만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버티고 막 그러고 있어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2번 찍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내가 2번 찍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난 이렇게 해서 난 반성해야 되고 거기서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 종북 빨갱이의 지령을 받았다느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그 상식 이하인 뭐 말난 김에 그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되게 미안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제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 야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준 게 다 우리가 열심히 한 거야 임마 하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우리 때는 아무리 잘 나가고 주인공이어도 큰 돈을 벌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이었었고 했었으니 어쨌든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나도 일조를 했으니까 하고 늘 후배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제 막 자랑질을 하다가 갑자기 막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좀 미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성세대로서 또 이런 세상을 또 물려주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막 죄진 것 같고 해서 미안했는데 탄핵 결정한 두 번째 주, 그 주에 여의도에 어마어마하게 몰렸잖아요. 아 맞습니다. 낮에부터 일찍 나가 있었는데 그날 응원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낮에 정말 너무 젊은 친구들이 우리 딸들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올려놨는데 했어요. 중고등학생도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12월 달에 계속 그 광화문에서 좀만 더 터지면 되는데 불이 좀만 더 붙은 하고 안타까워했던 게 뭐였냐면 조금 젊은 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딱 받쳐주면 이게 확 날아갈 텐데 16년도처럼 힘을 확 받을 텐데 막 이게 너무 보이는데 그게 안타까웠었거든요. 2, 3시쯤인데 막 몰려 나오는데 됐다 싶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나서 막 축제처럼 막 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미안해할 게 아니다. 저 아이들도 어차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이전 세대가 아무리 뭔가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부해도 그 세상이 계속 가라는 보장도 없는데 네. 내가 짧게나마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늘 역사를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여기 먼지 태클도 안 되네라고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또 잠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는 게 우리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되어져 왔었고 아 그렇다면 저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아 동시대인이지 뭘 세대를 구분하고 너무 이게 바보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 그러면서 동지의식이 생기고 그들한테 이제 기댈 수 있게 되고 서로 기대고 그리고 네. 약간은 너 이거 해 막 이러고 뒤에 좀 있어주고 근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 이제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 막 반가워하잖아요. 또 바로 옆에서 어쨌든 뭐 배우 아저씨를 보고 보니까.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뭐 야 8년 전에 또 이랬어 뭐 하면서 또 그때 얘기 막 하면서 네네네. 8년 전에 정말 할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 매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도 걸렸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 부족할까봐 우리 딸들 막 용돈 줘가면서 손잡고 나갔더니 서 있을 데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서 있었거든. 그 다음 주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사람 없을까봐 그땐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했는데 그땐 아예 뭐 광화문에 서 있을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었었거든. 네. 그러니까 배우님도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계속 이런 시민들의 활동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오셨었네요.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땐 뭐 누구나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네 걱정하는 마음에 그게 또 지나고 나서 아 추억이었는데 할만 때쯤 이런 일이 터지니까 말을 못 잇겠더라고요. 다들 뭐 송년회도 못 했잖아요. 아 맞아요. 늘 모이던 멤버들인데 그냥 전화로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뭐 이러다가 그냥 토요일 날 광화문이나 나와 그냥 광화문에 나가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만나고 하는 게 60이 훅 넘어가지고 이게 나가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감기도 걸리시고 지금 네.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우님이 약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예술대를 다닌 사람이라 네. 밖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할 상황도 못 됐는데 네. 제가 대학로에서 자랐어요. 네. 대학로가 75년까지 서울대학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75년도에 신림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가 극장으로 조성이 되고 뭐 이렇게 주택가로 조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를 집이 바로 서울대 바로 뒤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학교 서울대를 이렇게 돌아 빠져나와서 길 건너가면 서울의대 있잖아요. 네. 병원. 의대하고 같은 담을 쓰고 있는 게 초등학교였어요. 바로 길 건너편이 중학교였고 아침에 나가다 보면 그 아침에 형들이 리어카에 막 돌을 끌고 가면 누나들이 밀고 학교 뒷문으로 막 들어가면 아싸 오늘 이제 수업 일찍 끝나는 날 막 이랬었어요. 네네. 3교시 4교시 정도 돼서 너무 매우니까 그럼 수업이 끝나는데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리어카 들어갔는데 왜 안 맵지 하면 바람 방향이 반대인 날이에요. 해화동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수업을 다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집에 오는 길에 보면 이제 그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에 이제 수거하지 못한 체류탄들이 그때 이제 빨간 통, 손으로 던지는 건 빨간 통이었었고 총에서 쓰는 거는 이제 그 시멘트 네. 부대 색깔이잖아요. 그게 개천 밑에 막 빨갛게 있어요. 왜 저럴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 형 누나들이 분명히 부모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뭐 그 공부 잘하는 형 누나들이 왜 저렇게 맨날 경찰들하고 싸울까? 그리고 그 마로니에 공원 입구 있잖아요. 거기가 물리대 입구 다리였어요. 거기에 늘 공수부대원이 모래포대를 쌓아놓고 M60 기관총을 거치해놓고 군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대생 누나가 거울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저 누나는 겁도 없나?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 어린 나이에도 형 누나들이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때부터 약간 정치에 좀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쨌든 뭔가 날이 서 있는 나라구나. 왜냐면 내가 전쟁 끝나고 10년이 되던 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자랄 땐 뭐 공산품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뭐 과자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늘 막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 보는 시선에서도 선거 때는 돈 봉투가 날아다니는 게 보였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같고 날 서 있었고 어쨌든 예민했었고 어쨌든 젊은 똑똑한 형 누나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고 했던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뭐가 옳은 건지를 좀 궁금했었던
있겠죠. 사실 배우님 같은 분이 저도 생각하기로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실 옳고 그른 게 사실 뭐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통하는 사회가 되면 사실 정치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아까 말씀처럼 안 가질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 삶에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님 같이 약간 작품도 많이 하시고 이름도 많이 알려주신 이런 배우들이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 질문도 좀 받아보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전에 그 이제 후배죠. 그 이원종 배우님한테도 똑같이 여쭤봤더니 자기는 그래도 그 정도로 타격받을 정도의 배우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원정 씨도 작품 날라간 거 많죠. 아,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좀 어떤 드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런 게 겁나거나 두렵거나 했으면 뭐 나서서 뭐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것까지 앞뒤 생각하고 하기에는 상황이 이미 너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차치하고 일단 나라도 목소리라도 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우리가 광화문에 나설 일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나섰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정말 무도한 정권을 몇 년을 겪으면서 이제 주위에서 알아서 기게 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 나눠주셨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좀 쓰려고 했을 때 저분 쓰면은 뭐 세무조사 좀 걱정되지 않아? 우리 세무조사 들어올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인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 이미 보여줬잖아요. 큰 회사들 그런 식으로 뭐 혼을 내고 했던 그러니까 뭐 하자 뭐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안 하니까 세무조사 저를 수개로 놓고 막 이렇게 다니는 찌라시가 돌고 뭐 했었으니 제작자들이나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거까지 뭐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 쓰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럼요. 또 반대쪽 뭐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하는 얘기들이 네가 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옳으냐 그러냐는 일단 제 기준엔 그래요. 욕심을 걷어내고 저울 위에 올라가면 어느 쪽인지 정확히 가늠이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 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셈을 가지지 않고 행하는 행동이고 셈을 가지지 않고 정확히 상황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살아온 자취를 놓고 거기에 대입해서 보면 제가 지금 행하고 또 믿고 앞으로 또 계속 할 일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하니 지금 힘들게 나서주시는 분들 이 추위에 한 자리라도 지키자고 방수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 젊은 후배들 정말 고맙고 그 믿음이 옳다는 거 저도 진심으로 좀 지지하고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곧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때 되면 그 추웠던 그 바닥이 또 추억으로 남을 거니까요. 또 그때 이제 웃으면서 뭐 얘기하죠. 시민들께 지금 위로를 또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요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배우님 그 옛날에 단상 연설 중에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말라. 그게 저들이 바라는 일이다. 근데 그게 사실 영상이나 쇼츠로도 많이 돌았거든요. 요즘 화 많이 나시죠? 저도 요즘 늘 화를 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저들이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진실의 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을 때는 저놈들 행태를 보면 너무 막 열불이 터져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배우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좀 어떻게 풀어서 해석하면 좋을까요? 8월인가쯤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참 꺼냈어요. 위험성 그랬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했었고요. 제가 알기로 김민석 의원이 9월 달인가 제적위원
절반이면 계엄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그 안을 내고 그 실제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지. 네. 그때 좀 계속 어쨌든 광화문을 계속 가고 있을 때였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본격적으로 막 이제 토요일 날 집회할 때도 2시부터 이쪽 시청 쪽에서 이제 촛불행동 쪽에서 하다가 끝나면 5시 반에 저쪽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길 이동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코리아 호텔 앞에 이제 또 보수 쪽 집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뭐 하는데도 저는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잖아요. 저는 마스크 써도 알아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막, 야, 그러지 하지 말아야지. 막. 대놓고. 그러면, 네. 감기 조심하세요. 그냥 그러고 이제 지나오면서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고 뭔가 불상사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왜 그때 제가 단생 올라서 그 얘기 했었냐면, 바로 전주에가 이재명 대표 재판 그 결과 나왔을 때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과 나오고 막 이랬을 때였었기 때문에 그 화난 민심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공권력이랑 무슨 시비가 이렇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염려지만 그 계엄 상황이 터지지 말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우려하셨었구나. 그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속이 터져라 정말 화가 나도 화내지 맙시다 했던 게.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들이 하려고 했던 심리전 중에 우리 쪽 지지자로 잠입해서 일부러 그렇죠. 경찰을 공격해라. 그런 지령을 한 단체도 있었거든요. 조직들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우리끼리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비장하지만 놀이처럼 우리 싸웁시다 했던 게, 우리가 이룬 우리의 광장 문화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축제처럼 늘 즐겁게 웃으면서 촛불을 들었었고, 그래서 8년 전에도 이뤄냈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앞에 서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먼저 어쨌든 화내지 말았으면, 다행히 그런 사고 없이 좀 잘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죠. 네, 이번 광고는 우리 또 정치오락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왜 실내 난방기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건조해지면은 푸석푸석하고 또 가렵잖아요. 그럴 때 그 가려운 부위에 이렇게 2번 칙칙 뿌려주면 가려움이 완화가 되는 그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향도 무향이고, 요거는 임산부, 아이, 노인, 노약자 보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보습이랑 좀 달라요. 네, 요거는 가려울 때 피부가 민감해지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좀 자극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가려움 완화제 같은 건데, 순한 기초 성분의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렵지 않은 분들은 이건 어디에 써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샤워하고 여성분들 이거 한번 쫙 미스트처럼 뿌려주고 그 위에 화장을 하면 더 잘 먹기도 하고, 골프나 이런 데 이제 막 자외선 엄청 세잖아요. 그럼 피부 따끔따끔 거리잖아요. 그럴 때 또 갖고 다니면서 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진 피부는 절대 긁지 않아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럴 때 요 글루타셀을 뿌려주시면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용량은 여러분들 그냥 집에 놓고 쓰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야외 활동이나 그럴 때는 요 휴대용 사이즈를, 피부 약한 사람들은 좋겠네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한테도 너무 좋아요. 글루타셀은 그리고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성분이나 안전성 이런 게 다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셀을 진짜 약국에서 사셔도 되고, 저희 정치오락실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정치오락실을 통해서 구매하셨다라고 리뷰를 남겨주신다면, 만약에 요걸 하나 샀다 그러면은 휴대용도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이미지로 나가고 있는 고보습 크림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반드시 그 대신 배송 메시지에 정치오락실이라고 메모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럼요. 여기 또 글루타셀 사장님도 유명한 우리 같이 동지예요. 신보진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들에서 여러분들 같이 싸우고 있는 동지니까 또 이런 분들이랑 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구매를 좀 부탁드리고요. 구매하실 때 정치오락실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배우님이 어쨌든 나와주셨으니까, 많은 지지자분들이 또, 저런 분도 저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자기 밥줄이랑 또 연관이 있는 직업임에도, 아마 지지자들도 오늘 방송을 보면서 좀 많은 좀 용기와 또 위로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1부는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 우리 그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 그리고 시청자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